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신세계가 광천동 터미널 부지 전체를 매입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터미널 전체 개발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후보자들은 긴장감과 기대 속에 선거운동에 나섰습니다. 12.12 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5.18의 아픔을 겪은 지역민들은 큰 감동을 느꼈습니다. 당시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도 이어졌습니다. 시즌 3위를 기록하며 축구 열풍을 일으킨 광주FC를 이끈 기적의 승부사 이정효 감독은 더 높이 올라가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유스케어 문화관 부지에 백화점 확장을 추진하는 광주 신세계가 터미널 부지 전체를 매입하려 한다는 강기정 광주시장 발언이 나왔습니다. 신세계와 금호그룹은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결국 터미널 부지 전체를 개발하려는 광주시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을 유스퀘어 문화관 방향으로 확장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신세계와 금호그룹, 광주시가 3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당시 광주시는 터미널 부지를 분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특혜 논란에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은 신세계의 터미널 부지 전체 매입과 유스퀘어 문화관 부분 임차, 지분 참여 등 3가지 방식으로 좁혀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이 신세계, 금호그룹과의 3자 협약은 터미널 부지 전체에 대한 개발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강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1단계로 유스퀘어 문화관 쪽을 개발하고 2, 3단계도 진행할 것으로 안다며 신세계의 터미널 전체 매입 방식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개발 방식은 옛 전방과 일신방직터 개발처럼 공공기여 방식이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세계와 금호그룹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검토 중인 사안 중 하나인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확정된 건 없습니다. 정확한 개발 계획은 내년 초쯤 신세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이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3자 협약의 한 축인 강 시장이 전체 매각 방식에 무게를 실는 발언을 하면서 키를 쥐고 있는 광주시가 터미널 전체 개발에 방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달빛철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 시장은 이 법을 통해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총선에 임하는 국민들이 더 가벼운 마음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않을까 싶다며 총선 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달빛철도 특별법을 통과시켜주길 간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앞두고 이번 주 중 국회를 방문해 국토위원회 관계자와 여야 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입니다. 내년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100여일 앞두고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각 선관위를 찾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긴장감과 기대 속에 저마다의 포부를 밝히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비후보 등록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1분 1초가 아쉬운 예비후보자들이 서둘러 등록 서류를 접수합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나 어깨띠 착용,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해 정치 신인들에게 더욱 절실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세상살이가 참 어렵습니다. 예산을 바꾸면 세상이 바뀝니다. 저 예산 전문가 조인철이 더 살기 좋은 광주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예비 후보자들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단어는 민생. 고금리, 고물가에 치이고 있는 지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금리로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너무나 팍팍합니다. 이제 정치가 국민들을 위해서 오직 민생, 서민만 생각하고 제대로 된 정치로 국민의 희망을 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출마 선언도 잇따랐습니다. 입지자들은 저마다 자신의 지역민의 의견을 가장 잘 수렴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청와대에서 5년간 검증된 실력과 이를 통해 맺은 글로벌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완벽하게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제 등 여전히 많은 변수가 남아있지만 22대 총선을 준비하는 예비 후보들의 발걸음이 한층 빨라지면서 선거 열기는 후끈 달아오를 전망입니다. KBC 박송호입니다. 광주 전남 곳곳에서 입지자들의 출마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광주 동남갑 출마 예정인 노형욱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무조정실장, 국토부 장관 등 국정운영 경험을 살려 민생과 경제부터 되살리겠다며 이념보다는 실리를 중심으로 지방 발전을 위한 국가균형 발전 계획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진보당 광주시당 예비후보 7명과 전남도당 총선 후보자 6명은 각각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진보당을 원내에 진입시켜 달라며 지역민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행보에 도민들과 당원들이 망연자실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이 전 대표의 신당 행보는 0.73%포인트 차의 패배만큼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작은 분열의 결과는 민주주의와 역사의 퇴행을 가져왔다며 지금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울타리를 허무는 일이 아니라 민주당을 고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전남도지사와 국무총리, 대통령 후보 경선까지 한 분이라며 도민들은 탈당한 자와 손잡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행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12.12 반란군에 맞서 싸우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의 추모식이 모교에서 열렸습니다.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80년 5.18로 이어진 12.12 반란의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애도하는 지역민들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영민 기자입니다. 그윽이 나무를 바라보다 이내 어루만지며 형을 향한 그리움을 달랩니다. 중대장의 지시 없이 총을 넘겨줄 수 없다며 저항하다 12.12 군사반란군의 총탄을 맞고 숨진 고 정선엽 병장. 의로운 죽음을 맞은 그의 추모식이 44년 만에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형을 잃은 44년 전 기억이 선명하지만 정규상 씨는 애써 슬픔을 참아가며 말을 이어나갑니다. 처음에는 뭐 금방 살아서 돌아올 것 같이 죽었다는 것은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이제는 뭐 순직에서 뭐 전사자로 바로 잡히고 그랬으니 뭐 떳떳한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함께 공부했던 동창들은 비록 정선엽 병장이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한없이 자랑스럽습니다. 당시 의협심이 가장 높은 친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매사에 모든 일을 다 적극적으로 나섰던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신군부에 맞서 싸운 희생자들이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이 1000만 돌파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오며 흥행 돌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를 짓밟은 신군부의 정권 찬탈 과정을 보여주면서 지역민에겐 영화의 의미가 남다릅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전두환을 비롯한 그 하나의 세력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오히려 무능력하게 대응했던 몇몇 또 인물들을 더 알게 되면서 우리 역사가 조금이나마 바뀔 수 있었던 순간들을 다 놓친 것 같다. 12.12 군사반란 세력인 신군부의 군합발에 짓밟혀 5.18의 아픔을 겪은 지역민들이 영화를 통해서나마 먼저 산화해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KBC 고영민입니다. 한평군이 불갑산에 추진 중인 대규모 골프장 사업과 관련해 규탄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영광군 불감면 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한평군이 천연 기념물인 참식나무 숲을 밀어내고 공적 자금까지 투입해 개발 행위에 유리한 밀원수를 식재했다며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사전 모의의 수단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불갑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해놓고 바로 옆에 골프장 허가 여부를 심의하려는 전남도의 이율 배반 행정에 대해서도 규탄한다며 골프장 개발 계획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의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재 전 광주시 부시장 등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부는 지난 2018년 민간공원 특례 사업 2단계인 중앙공원 1, 2지구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평가표를 광주시 의회 등에 유출하거나 최종 순위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광주시 공무원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정종재 전 부시장 등 3명에 대한 원심의 무죄형을 유지했습니다.
또 1심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 광주시 환경생태국장에 대한 양형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올 한 해 성적과 인기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며 광주에 전례 없는 축구 열풍을 일으킨 광주FC. 특히 정여불, 휴버지 등의 신조어까지 낳게 이정효 감독에 대한 관심은 국내 최대 이슈였습니다. 이제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압도적인 성적으로 2부 리그를 재패하고 올 시즌 K리그1에 입성한 이정효 감독. 하지만 시즌 시작도 전부터 강등 1순위로 꼽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쉽게 승점을 주진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정효 감독의 생각만은 달랐습니다. 리그 3위, 구단이나 선수들도 믿기 힘든 목표였지만 이 감독은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즌 첫 시작할 때 선수들한테 제가 3위가 목표라고 했고 그다음에 15승이 목표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이 비웃었죠. 선수들도 미팅 시간에. 과연 될까라는 생각. 개막전 승리로 시작된 광주의 거침없는 질주. 공간의 활용과 끊임없는 공격으로 대변되는 전략 전술에 일부 리그 강팀들도 쩔쩔맸습니다. 경기장에서 보여지는 적극적인 리액션과 솔직하고 거침없는 인터뷰는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아쉬운 것보다는 좀 많이 분합니다. 솔직히 저렇게 축구하는 팀한테 졌다는 게 제일 좀 분합니다. 당연히 뭐 기대를 했을 거예요. 또 광주가 정말 힘든 환경 속에서도 감독으로서 더 높은 곳에 가기 위한 소속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예.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은 물론 처음으로 전구단 상대 승리,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라는 기적을 쓴 이정효 감독. 하지만 여전히 아직 닿지 못한 더 높은 곳을 향한 꿈이 남아 있습니다. 또 많은 전술 공부를 해서 내년에도 좀 더 힘든 시즌이 되겠지만 그 또한 또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세종요양병원이 의료 서비스 지원 등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는 오늘 시상식을 열고 저소득층과 독거 어르신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지원 사업을 펼친 공로로 세종요양병원에 지역사회 공헌 인정기업 인정패를 전달했습니다. 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중분양 사기를 저지른 공범들에 대해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이중분양해 125명으로부터 모두 81억여 원을 편취하거나 조합원 모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7명에 대해 벌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이중분양 사기를 주도한 지산동 추진위원회장과 업무총괄자, 조합원 모집책 등 5명은 별도의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 등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올 한 해 광주 지역 소상공인의 온라인 시장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인 소담스퀘어 광주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실시한 결과 올해 11월 말까지 716개사 1,523개 제품이 온라인 판로 개척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담스퀘어 광주는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운영하는 기반 시설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나 라이브 커머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2대 총선 비례대표 제도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시 의원이 위성정당 비례제를 퇴출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리 당략보다 민심과 대의를 우선시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담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위성정당 방지법 처리에 적극 참여하라고 요구했습니다.